안녕하세요. 오늘 이제 또 양도세 얘기할 건데요. 상속주택이 생겼을 때, 그때 이제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세 가지로 얘기를 드릴 거예요. 첫 번째는 원래 무주택자였는데 주택을 하나 상속을 받은 케이스.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이제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상속주택을 받은 케이스. 세 번째는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상속주택을 두 개 받을 수도 있잖아요. 자,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하고, 번외로 이제 지분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주택의 전체를 받는 게 아니라 뭐 30%만 받았다든 이런 경우, 이 총 네 가지까지 이제 번외로 네 가지겠네요. 네 가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. 첫 번째는 이제 무주택자였는데 상속주택 받았죠. 그러면 그 상속 개시일로 이제부터 시작해서 상속을 받은 거니까 그때부터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갖춰지면 양도세 비과세 됩니다. 팔게 됐을 때. 뭐 그건 기본적인 거.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2년 이상 이제 거주도 하고 당연히 이제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요. 자, 그렇게 되고, 두 번째가 이제 주택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았어요. 자, 그러면 반드시 이 순서가 중요한데, 원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주택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그럼 순간 이 2주택자가 되었죠. 근데 이거는 상속주택은 억지로 받은 거잖아요. 사실 상속을.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던 일반 주택, 상속주택 말고 그거를 팔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면 근데 그거 팔 때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, 그러니까 이게 상속주택이 주택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파는 거랑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. 뭐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, 그 다음에 한 세대당 이제 주택수가 하나야 되고,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을 줘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주택을 두 개 받을 수 있잖아요. 그죠? 상속으로. 자, 그렇게 되면 이 상속에서 선순위, 후순위라는 게 있어요. 상속주택 중에서. 자, 선순위 주택이라는 건 이겁니다. 자, 선순위 주택은 소유기간이 가장 길고, 또 그 다음에 그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길고, 피상속의 거주기간이 가장 길고, 그 다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를 현재 거주한 주택. 네 번째는 이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. 요 네 가지 순서로 아까 피상속인께서 이제 소유기간, 그 다음에 거주기간,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제 거주하셨던,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기준시가 가장 높은 거. 요 순서대로 해서 이게 가장, 이 순서대로 해서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하고요. 그러면 그러면 이제 총 주택이 한 개 있었고, 선순위 상속주택, 후순위 상속주택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가 있겠죠. 그러면은 후순위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요.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 양도세로 과세가 돼야 될 거예요. 근데 이제 상속주택이니까 이거 잘하면 이거 양도차익이 빵원으로 만들어서 양도세가 안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제가 또, 근데 이거 그렇다고 상속세가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릴 거고, 우선은 후순위 상속주택 먼저 팔고, 그 다음에 원래 갖고 있던 일반 주택을 팔고, 그래 여기에서 이제 일반 주택 파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 비과세가 들어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선순위 상속주택을 팔게 되겠죠. 나중에 이제 그 순서대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. 그래야지 이제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세 비과세가 되고, 아까 맨 처음에 팔았던 후순위 상속주택 이거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. 근데 양도세가 안 나올 수는 있어요. 과세는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면 비과세가 아니에요. 과세가 돼야 신고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자, 이렇게 됐죠. 이제 세 가지 얘기 다 했습니다. 네 번째가 뭐냐면 공동상속주택. 자, 공동상속주택은 뭐면은 이제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는데 지분만 받은 거예요. 그러면 가장 큰 지분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죠. 그 사람의 주택수에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50% 받고 제 형제가 있는데 이제 뭐 25%해서 총 3명이 받았는데 50, 20, 25, 25 이렇게 받았어요. 그럼 제가 가장 높죠? 그러면은 이 형제들이 갖고 있는 이 지분에 대한 거는 이 주택수로 포함이 안 되고, 내가 갖고 있는 거 0. 이제 50%만 해도 전체 주택수의 한 개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똑같이, 그러면 그걸 누가 갖고 있느냐 해서 아까 말한 뭐 1주택자였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으면, 근데 최대 지분권자가 되면 아까 같이 일반 주택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상속주택을 팔아야지 일반 주택이라도 양도세 비과세 되고, 그럼 다른 형제들은 지금 상속주택 받은 게 아니에요. 실제로 지분을 받았지만 주택세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주택 하나씩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. 상속주택 받은 게 아니에요. 알겠죠? 자, 그런 상황으로 된 겁니다. 자,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형제들 중에서 얘를 제가 이 지분에 대해서 이거 관리하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. 제가 뭐 해외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, 그래서 이 지분을 다 주고 싶어요. 그렇게 되면 또는 뭐 이렇게 매매 계약으로 해서 이 지분을 팝니다. 형제한테. 그러면은 이 형제가 이 최대 지분권자가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이제 그 한 주택을 다 만들었어요. 지분을 다 사가지고.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주택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됐을 때 똑같이 일반 주택 팔고 상속주택 팔고 이런 순서대로 가야지 이 형제도 양도세 비과세, 일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. 제일 좋은 건 상담 꼭 신청해 주시고, 예, 그렇게 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